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9월 4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제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그저께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봤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괜찮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편하게, 잠자리에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짝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깨서 보니까 지수가 좀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있었던 상황들이 월요일 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한 얘기들 조금 드려보면서 이번 주 시장 얘기 좀 말씀을 드려보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지난주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다 하락폭을 또 키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나스닥의 경우에 한 3주 동안 13%가량 이상, 13% 이상 하락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한 8.5% 이상 하락이 나왔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7%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은 좀 반등을 좀 주면서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하는 흐름. 그러면서, 최근 이 미국 시장의 하락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일단락 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제 이후에 또 돌발적인 이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종가도 거의 저가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 2.8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2%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견조하게 나왔었습니다.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냥 약간 둔화되는 정도, 컨센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뭐 이런 정도로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요. 8월 고용보고서 관련한 부분을 보게 되면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가 31만 5천 개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컨센이 30만이었습니다. 물론 전월 증가세가 좀 이 서프라이즈였잖아요. 52만 6천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둔화가 된 모습. 그러나 컨센보다는 조금 양호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뜨뜻미지근한, 한쪽으로 완전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괜찮아라고 얘기하기도 조금은 좀 어려운 뜨뜻미지근한 정도의 상황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실업률이 3.5%, 이거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서프라이즈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시장으로 보면 쇼크였고요. 3.5% 이거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컨센이 3.5였는데 요번에 실제 발표는 3.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도 약간은 증가를 했어요. 이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연준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연준이 의도한 바대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뭐 괜찮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월 대비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도 5.2% 정도 상승, 사실 이거 높죠.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건 분명한데 전월 수치와 동일했었고요. 컨센이 5.3이었으니까 컨센보다도 조금 낮아졌어요. 이 흐름들, 전반적으로 나왔던 고용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뭐 생산활동 참여 지수 같은 경우도 62.4%로 전월 62.1%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구인 구직이 그만큼 지금 구인 자체가 어렵잖아요. 미국이. 어려운 상태인데 요게 조금씩 해소될 가능성도 있구나. 구인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임금 상승률도 조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유추를 시켜 나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쪽에서 바로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시장 반응이, 미국 반응이 굿 이즈 굿 형태가 혹시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의 시장의 반응은 bad is good이 맞았습니다. bad news is good news가 되는 형태의 구간이 그대로 지속되는 게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괜찮구나.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금 최근에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출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깨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찾아보니까 이 새벽에 미국 시간으로 한 12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이제 새벽 1시가 조금 넘어가는 그 전후한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제 그 직전에 G7에서 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결정을 했고, 이거 결정이 나오자마자 러시아에서 바로 보복성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 얘기가 나온 직후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수들은 급락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이 지표들하고 좀 다르게 움직였던 게 고용보고서 나오고 나서 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올라가면서 국채금리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이거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급락을 했는데 국채금리가 제대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조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 이 부분은 미국의 경기도 미국의 경기겠지만 유럽 쪽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지금도 굉장히 안 좋지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미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게 조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장세는 그대로 일단 유지는 됐는데 이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금요일 날 결국은 급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같은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작심 발언 제가 목요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작심 발언이 지금 현재 의도된 발언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도된 발언이다. 이거 목요일 날 제가 연준 위원들의 그 작심 발언의 의도, 개연, 그 가변성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쪽에서는 지난 한 주 환율이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1360원을 뚫었는데 와, 이게 사실 지금 2008 미국발 금융위기 리먼 사태 이후에 이제 영향이 2009년까지 있었으니까 2009년 한 4월이었던가요?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 가격입니다. 이게 좀 과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 물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메인은 아닌 것 같고 유럽의 영향입니다. 유로화가 워낙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제법 크게 나왔잖아요. 목금 크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환율이 어느 정도 1300원대 초반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우리 시장 매수가 계속 들어왔던 상황인데 여기서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지금 매도로 조금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있는데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요. 좀 아직 추세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아직은 이르다라고 판단이 들고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사실 꺾여서 내려올 만한 요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관계 당국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이 환율이 계속해서 너무 심하게 올라갔을 경우에 이게 이제 수입 물가 쪽에 워낙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개입이 좀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조금 취하는 정도 급락이 다시 나오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청도 봉쇄가 있었었고요. 106명 감염 107명인가요? 감염으로 2천만 명의 도시를 아예 봉쇄를 시켜버리는 정말 중국 정말 엄청납니다. 공산권 국가니까 정말 가능한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좀 있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미중 갈등을 넘어서 양안 갈등이 이제 다시 조금 본격화하는 듯한 느낌. 지난주
중국의 이 무인 드론이 이 대만의 이 영해를 침공을 하면서 격추를 시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는 좀 영향을 주었고, 그게 단기적으로 살짝 그날만 주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우리 시장 뭐 급락이 좀 나왔었죠, 목요일 날.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외인 매도까지 일단 계속 지속됐던 게 지난주 한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에 일단 일정들을 보면요. 경제 지표로서의 일정들을 보면 일단 미국 쪽 그리고 중국 쪽에서 서비스업 PMI가 나옵니다. 요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호주, 캐나다, ECB 쪽에서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0.5에서 0.75 정도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과연 ECB에서 0.5를 올릴지 0.75를 올릴지도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 이걸 올렸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ECB 같은 경우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에 있는 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는데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라는 게 미국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유럽은 진짜 거의 이 헬 상태인 거죠, 지금. 미국은 양반인 거죠. 경제 지표 자체가 지금 뭐 경제 성장률 자체가 뭐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정도로 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 자체는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대놓고 금리를 지금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올리게 된다고, 이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이걸 두드러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0.5를 올려도 사실 큰 상황이지만 지금 0.7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만큼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올리게 되면 0.5든 0.75든 이걸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로 빠지는 부분은 속도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거기에다가 천재지변들까지 지금 역대급 가뭄 이게 나오면서 산업에 지금 큰 지장을 주고 있고, 전력 문제에도 지금 이 크게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쪽 가격도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있었었고요. 이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에 와 있는데, 0.75를 만에 0.75를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환율이 반짝하고 말 것인지, 0.5를 올렸을 경우에는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유로화 강세도 조금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잠깐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0.75를 올렸을 때 이 환율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한 주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좀 어려운 한 주이긴 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들에서 금리 인상이 막 과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만기일이 있고요.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연휴를 앞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급락에 조금 더 이 영향을 더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 날 5일이죠. 월요일 날 미국 휴장이잖아요, 노동절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3일 연휴가 생기다 보니까 수급이 더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수급이 그렇게 또 썩 좋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화요일 정도 선이 가장 이번 주에 월요일 뭐 미국 시장에 영향 받을 거고, 화요일 우리 시장에 영향, 그러니까 이 명절 영향이죠.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수요일부터 조금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을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들고요. 연준 위원들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위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 있고요. 그 외에도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막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역시나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데, 다만 이게 목요일 날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가변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기대 인플레를 꺾어야 하는 연준의 입장, 정말 다급한 입장,
그 입장들이 대놓고 직접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의 랠리가 싫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연준 위원들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까지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FOMC 이후에 랠리가 나왔었고, 그 랠리를 잭슨홀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계속해서 죽여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시장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 하락이 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발언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13일 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CPI가 발표가 되고 나면 아마 약간의, 다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발언의 수위가 누그러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달 연속 이렇게 나오기 시작,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지난달처럼 예상치보다 더 낮게 서프라이즈하게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연준에서 바라봤었을 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잖아요. 아직 추세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후부터는 발언이 약간씩 누그러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러시아 가스 공급 이 중단 여파, 이 부분이 시장에 얼마나 끼칠지는 어제, 이게 금요일 날 밤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가 내일이죠. 내일 밤인데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 텍사스산 중진류는 뭐 역대급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혀놓은 상태.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의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이 왜곡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유 생산량을 조금 줄일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 바람에 유가가 또 조금 오르기도 했었는데, 오페크 플러스에서 과연 감산을 결정을 할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갈지, 사실 지금 현상 유지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요 둔화를 감안해서 보면 결코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더 줄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유가가 사실은 지금 더 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유럽 쪽의 지금 상황이 워낙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유로화의 약세가 결국 달러 강세를 밀어 올렸고, 달러 강세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타 환율들이 다 대부분 달러 대비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가치가 절하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환율이 1350원을 뚫어서 1360원 지금 넘어선 상태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진행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또 잡아낼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꼭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이 장세에서는 환율이 지금 일단 이 중점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은 이제는 예상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단이 뚫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그 급등 수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얼마나 진행될 것이냐, 그 차익을 이용해서 정부에서 얼마나 구두 개입이든 실제 개입이든 그걸 통해서 환율을 얼마나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많이 지금 상태에서 급락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다만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약간 하향 안정세 정도를 만들어내 줄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미중 갈등,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치포 동맹 이번 달 지금 일단 회의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예상을 할 때는 일단 우리가 8월 달에 이미
여기에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중국 쪽에 어느 정도 지금 얘기들도 우리가 이 치포 동맹 안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미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 일방적으로 이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 견제를 좀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부 나온 것도 있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당분간은 이 부분이 크게 뭐 중국의 이 보복이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아직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좀 봐야 되는 그게 이제 미중 갈등의 강화 여부가 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그동안 회계 감사를 계속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몇 년 전이고요. 그 얘기들이 이제 윤곽들이 좀 나오면서 이번 달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 이제 본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본사들이 있으니까 미국의 회계 감사위원들이 홍콩에 가서 직접 회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게 이번 달 진행되기로 돼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일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게 표면화되는 상황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10월 16일 날 시진핑 이 주석의 3연임이 결정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중국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계속 키워가지고 정권에 부담을 주고자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은 혹시나 하는 지금 미국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중국 쪽의 반응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오전 정도까지는 이 러시아 이 가스 중단의 여파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화요일 아마 오후 정도 화요일 끝까지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명절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명절 뭐 용돈이라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뭐 선물이라도 좀 사야 되고 떡값도 좀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화요일 날 매도가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 부분으로 계산해 보면 화요일까지는 일단은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조금 이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인데 제가 지난달 만기일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 만기일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서 지금 섣불리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위아래로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레인지는요. 일단 기본적인 레인지는 2330에서 2460입니다. 왜? 2410이 일단 깨졌잖아요.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단 열려 있는 데까지 일단 본다고 한다면 2330에서 2460 라인까지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상하단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면 그 와중에 1차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인은 2380 살짝 언더 정도까지는 일단 열려 있는데 요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일단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730에서 800인데 역시 780 전후 자리가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기는 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러시아, 파월 의장, 그리고 환율, 미중 갈등 이렇게 봤는데 환율 제일 중요하겠고요.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어떤 또 액션이 나오느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올 겨울에 가스 대란, 유럽의 가스 대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들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이 경제 지표에 따르면 유럽 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 대부분 다 지금 80%에서 85% 정도씩 지금 이 비축량을 채워놓은 상태잖아요. 채워놓은 상태라서 올 겨울에 어떤 가스 대란과 관련된 당장에 진짜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은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그 이후 상황이 이제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관심 있게 좀 봤으면 하는 섹터는 일단 에스모 관련해 가지고 뭐 바이오 관련 섹터들 이 참여 기업들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데이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지금 이 러시아의 장난질 때문에 오히려 유럽 지역 쪽 같은 경우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빨라지고 있죠. 지금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한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쪽도 지금 조정을 좀 일부 좀 받았잖아요. 일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LNG선 관련한 부분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이 상황들 참고로 금요일 날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뭐 계속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조정은 일부 조금 조정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이후 뭐 결국은 지금 당장에 오늘 내일의 천연가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LNG선 운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스 공급 끊겼으니까 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요건 조금 긴 호흡으로 보고 가져가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아 보인다. 요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사실 조금 희망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은 좀 뭐랄까요 이 고용보고서가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여파 때문에 조금 떨어졌는데 아마도 고용보고서의 영향이 지금 상쇄된 상태에서 이번 주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조금은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조금 무사하게 넘어가 줄 수 있길. 제가 생각할 땐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는 CPI 발표 이후죠. 발표 이후부터는 조금 시장의 안정을 좀 찾아갈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어제 뭐 이거 뭐 만약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 러시아의 이 장난질만 없었으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날 오전에 지수 상황을 놓고 보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요번 주에 조금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돌려줄 수 있는 흐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